잘 쉬었습니까? 식사 잘 하시고. 자, 오후에 그걸 한번 또 마무리 피치를 올려봅시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한번 시작하면 되기 싶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죠? 지금 민법에서 얼추 커버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할 건 없지만도 원래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우리 개정된 게 뭡니까? 우리 계약갱신요구권. 또 금액도 지금 최근에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바뀌고 평택하고 김포하고 이천이 그자 우리가 또 우리 가밀억제권역에서 우리 강력시하고 우리 왔다 갔다 했는 그런 거 그 정도. 그런데 도시를 묻기는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 하는 정도 말만 되지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건 없어요. 자 보시고 자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전에도 감아드렸지만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자 봅시다. 자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할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할게요. 이거는 뭐다 우리가 뭐 쭉 보면 이거는 키워드에서 이건 크게 볼 게 없는 게 전체 다를 한번 다 봐야 됩니다. 대항요건하고 뭐 우선 변제권 그리고 기타 등등 계약갱신 요구권 금액 이런 거 뭐 우선 우리가 대항요건이라든지 뭐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뭐 그죠? 그리고 뭐 계약갱신 요구권 그죠? 계약갱신 요구권 등등등 뭐 차임증감 그죠? 차임증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 우선 변제도 있어 차임증감도 있고 원래 여기 한번 느낌이 와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죠? 우선 변제 요거 있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뭐 같은 요 정도 금액에서 한번 보면 되는데 나는 항상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주택임대차든 상가임차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요거에 대항요건하고 요거 대항력하고 그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 그죠? 항상 이거를 나는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이 뭐예요? 대항요건이 대항요건이 뭐예요? 자 주택을 인도받고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항요건 알겠는데 대항력은 뭐예요? 대항력은 그건 우선 변제권 알겠나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치싶은데 대항요건하고 우리가 대항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우리가 단독주택 같으면 두세 가구 살잖아요. 한 세 가구 산다 가정하자. 뭐 네 가구 잡자.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네 가구를 산다. 대항요건은 전부 다 갖췄나 안 갖췄겠나? 다 갖췄겠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다 갖췄을 거니까. 그러면 전부 다 네 가구 다 대항요건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다 해도 네 가구 다가 대항력까지 인정받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일 겁니다. 네 가구 다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인정 하나도 못 받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이야. 요쪽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대항력은 이걸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그죠?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항력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없다 해야 되는 거. 이거 기억 안 나요? 왜 이런 식이 아닙니까? 1순위 임차권이 있다. 2순위 뭐 근저당이 있다. 3순위 임차권이 있다. 요래 보자 말이야. 둘 다 뭡니까? 그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뭐다? 요 1번, 3번 다가 뭐단 말입니까? 대항요건은 다 갖췄을 거 아니야. 맞지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다? 이 두 가구 다가 대항력까지 갖춘 건 아니잖아. 맞지요? 그죠? 둘 다 대항요건은 갖췄지만 또 대항력을 갖춘 건 뭐다? 야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야는 뭐다? 대항요건만 갖췄지 대항력을 갖춘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굳이 만약에 이 친구가 경매를 집어넣었다. 경매 집어넣었다 뭐다? 이 친구는 뭐다? 인수지만 이 친구는 뭐다? 끝입니다. 불만 끝이 아무것도 이해하는 뭐니? 끝입니다. 이 말은 야가 오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채권이야 따지보면은. 다만 야가 근데 뭐다? 확정일자를 찍었을 경우는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뿐이고 야가 소액 그자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뭐다? 선순위 담보권보다 최우선 변제받을 뿐이지 야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소멸.
이 친구는 뭐다? 인수. 이해되죠? 그래서 대학 요건을 갖췄다 해가지고 언제나 대학력을 갖춘 건 아니야. 그죠? 우리 민법상 우리가 뭐 민법 강사 그렇게 책이든 뭐든 필리적으로 대학력하고 대학 요건을 같은 의미로 말씀 놨을 거야. 근데 엄격히 말하면 틀립니다. 대학 요건을 갖췄다 해가지고 항상 대학력을 갖춘 건 아니다. 큰 컨셉은 고려 잡아 놓으시고. 우선 변제권은 뭐겠어요? 우선 변제권은 대학 요건 맞죠? 대학 요건 다 뭐다 갖추고 확정일자 들어보셨죠? 이게 우선 변제권. 대학 요건을 갖추고 뭐다 우리가 확정일자 찍었는 게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굳이 이 친구의 용어를 보면 뭐다? 후순위, 선순위 못 이깁니다.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거니. 요게 우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요건이 뭐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학 요건에다가 요거는 뭐예요? 소액 임차인, 그죠? 소액 임차인. 대학 요건에다가 소액 임차인, 소액. 그러니까 결국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에 해당되나 안 되나?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확정일자를 찍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든 상가든 간에 뭐다? 가장 우리가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기본 요건입니까? 대학 요건이 기본 요건입니다. 대학 요건이. 그러니까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 대학 요건 상실했는 경우는 우선 변제권 인정하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요건 없는 임대차 보호법 자체는 존재가 안 됩니다. 존재가. 김종환 알지? 김종환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모르나? 나중에 나이 좀 더 사람한테 물어보겠어. 그죠? 그래 보시면 돼. 됐죠? 요래 보시면 큰 컨셉은 잡혔을 것이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라 해가지고 요것도 뭡니까? 우리가 대학 요건하고 우리가 확정 일자입니다. 대학 요건은 효력 발생 시기가 당일날부터 효력 발생했어요. 다음날 영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영시, 그죠? 다음날 영시 기준, 다음날 영시 기준이고, 확정 일자는 뭐다? 이거 효력이 당일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 법률 효력 발생 시기야. 그래놓고 우리 이거를 잡아내야 되잖아. 그래놓고 우리 뭐고 우리가 1일날 대학 요건을 갖추었다. 2일날 뭐다? 확정일자를 찍었다.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었다. 법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야 돼. 1일날 또 뭐다? 아니면 반대로 확정일자를 찍었다. 2일날 뭐다? 대학 요건을 갖추었다. 2일날 대학 요건을 갖추었다.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었다. 1일날 뭐다? 대학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갖추셨잖아. 맞죠? 근데 2일날 저당권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 있을 것이고, 2일날 뭐다? 대학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찍어 놓고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죠? 2일날 뭐다? 저당권이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순서 같은 한 번만 끝이다 이 말이야. 이때 제일 위에는 우리가 저당권이 이깁니까? 임차권이 이깁니까? 아니 저당권이 이겨요? 임대차 이겨요? 임대차 이기는 것 같아? 모르면 넘어가자 그러면. 의견이 부분하네. 그죠? 이거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이거는 저당권 이거 임차권 이거요. 싹 간다 이거 이거 어쩌단 말이고 이제. 저당권 이기는 것 같아요? 이긴다. 이거는 이거 누가 이겨? 이거 임차권 이겨요? 임차 이겨요? 이거는 그렇지. 이건 됐지. 그 대충. 자, 이 말이 이거 써놔놓고 묻잖아요. 자, 대학 요건하고 확기를 다 갖춰야만이 뭐다? 우선 변제를 주잖아. 한 개 갖춰가 될 게 아니잖아.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든, 그렇지. 이거는 어디다가 봐? 동순이네, 동순이. 근데 중요한 게 처음이냐? 처음 아닙니다. 그죠? 했습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억수 지금 눈빛에 머리 털라고 니 나도 처음 이런 말 했는 그런 분위기를 할 때 내가 쓰면 또 미에 터집니다. 맞잖아요. 대학 요건, 그러니까 먼저 갖춘 기준이 아니고 나중 갖춘 것만 보면 나중 갖춘 거. 모두 갖춘 날 기준.
나중 갖춘다 기준, 모두 갖추는 기준은 뭐야? 나중에 확정일자는 뭐다? 당일날 우리가 저당 같은 동순이고, 이건 다음날 3일날 0시니까 이건 2일 아침 9시 야가 이기고, 이거는 뭐다? 2일날 0시야. 야는 2일 아침 9시잖아. 야는 3일 0시잖아. 입맛 때문에, 대학 요건 때문에 그냥 야는 2일이야. 이거. 그래서 권리 순서가 됩니다. 이거 시험에 한 번씩 중개법 냅니다. 내면은 초당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당일날 그래 느낍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본적인 복선을 깔아놓고, 그자? 규정이야, 줍줍줍 하면 되잖아. 규정이야, 이렇게 탁 하면서, 그자? 47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되고, 이건 공부사항이 아니고 뭐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이래 본데 공부사항은 상가로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비주거 돼 있다. 실제는 주거용 돼 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되나, 적용 안 되나? 뭐 어떻게 됐고 되나 안 되나요? 당연히 되나. 그러면 결국 공부 기준입니까? 실제 기준입니까? 당연히 실제죠. 실제. 거기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고, 그리고 또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뭐다? 비주거용은 적용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의 일부 주거용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되지만 주거용 건물의 일부 비주거는 그저 오히려 인정된다 그랬죠. 다음 미등기 전세도 됩니다. 이게 뭐냐? 옆에 적어 채권적 전세가 이 말입니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된다는 말은 이게 채권적 전세가 이 말입니다. 채권적 뭐 전세권 등기를 안 한 전세계약 있잖아. 전세권 등기를 안 한 전세계약이 전부 다 채권적. 전세권 등기했단 말은 그 물권적 계약이잖아. 그죠? 전세권 등기를 안 한 전세계약이다 이 말이야. 그 대부분의 우리 전세계약은 전세권 등기 하나하나 99%는 안 할 거잖아. 그거 좀 채권적 전세란 말이야. 그것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거 안 되면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존재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적용한단 말이 그 말이고. 무허가 적용되나 안 되나? 당연히 되죠. 당연히 미등기, 등기 아니잖아. 전세 등기 안 해도 되잖아. 미등기 되듯이 뭐다? 무허가도 관계없다. 무허가도 됩니다. 무허가도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라든지 뭐 무허가 이런 것도 사실상 사적 소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일시 옆에 무허가도 적용된다고 적어 놓으시고,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미적용이고, 사용대차 콘도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죠? 한동안 유행했죠. 불법 계주주택도 미적용됩니다. 이거는. 일반 법인은 미적용이야. 갈로하는 그냥 그 미적용이고,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되고. 자, 대항요건 했지요. 주택의 인도 쭉쭉 적어봐요. 주민등록에 뭐다? 전입신고. 그리고 다음날 공시야. 공시. 공이 뭐고? 영. 공이 영 아이가? 그래. 벌써 막 실눈 떠 보길래 놀래가지고, 그죠? 공시나 영시나 같은, 어디 있고, 너 외국어 기부이고, 그죠? 한시나 하나, 일시나 같잖아. 저 봐라. 자, 인도 플러스 뭐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고, 다음날 영시. 이건 별거 없죠. 존속기한은 2년이고, 이거는 뭐다? 누구는 2년 미만 주장 가능하겠어요?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주장이 가능해도 임대인은 안 됩니다.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편면적 강행규정 하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한쪽에만 강행규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보시죠. 현재까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밋밋하게 가지요. 자, 법정갱신은 뭐다? 여기 우리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개월 전까지인데 이제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2개월 전으로 바뀌는 바람에, 새로 도입되는 바람에 뭐다? 주택이 요거 1개월 틀려요.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한 3수생 이상들은 1개월로 배웠을 거 아닙니다. 2개월. 그죠? 만료전 6개월부터 뭐다? 2개월 전까지야. 2010년도에 바뀌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2020년도 그죠? 12월 10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이 그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작년 그랬겠네 12월 10일로부터 바뀌었단 말이야. 그 전까지 계약은 기존으로 1개월 인정해 줍니다. 그 이후의 계약부터 2개월 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신경 쓸 거 없잖아. 뭐 집에 가서 2020년 뭐 12월 10일 외우고 이런 거 아니지. 그럼 진짜 정상 아니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전에 계약했는 것은 1개월 전 그대로 가면 되고, 그 이후에 계약했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기존 법대로 그 이전에 계약했는 것은 기존 법령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 현재는 뭐다? 현재 우리 신법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만료일마다 6개월 전부터 뭐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뀐 지 얼마,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섞든지 얼마나 억울하노. 원래 주임법 상임법 공부할 게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금액 바뀌는 거 아니에요. 2개월 아니면 계약 갱신 요구. 공부는 안 거 할 게 없어요. 할 게. 뭐 이게 서너 문항 나올 것도 아니고 기적일라야 한 문항이거든. 기적일라야 그자. 그래서 2개월 전까지고 임차인은 만료 전 1개월 그대로입니다. 임차인은 만료 전 뭐다? 1개월 전까지 미통지 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 다음 법정갱신. 이게 법정갱신이 다른 말로 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됩니다. 여기서 시험 낼 게 이겁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법정갱신, 그냥 법정갱신 기간 안에, 예를 들어 이 말 아니야. 법정갱신 기간 안에, 그죠? 임차인은, 그죠?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잖아. 그죠? 중요한데 해지 가능한데 중요한 건 해지를 통고했을 거 아닙니까? 해지가 통고했는데 이때는 해지 통고일이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이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로부터 기간 얼마겠습니까? 3개월입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했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효력 발생했나? 그렇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받은 날 기준으로 뭐다? 3개월이 지나면 뭐다? 효력이 발생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이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밋밋하여 당일날 이것도 생각보다 잘 틀립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뭐다?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이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가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다음 계약갱신 요구는 별표랑 해놓으세요. 그죠?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그죠? 원래 상가만 있었는데 주택은 없었습니다. 그 새로 이제 그자 이래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임대인 입장 같은 경우는 그자 실질적으로 뭡니까 가만히 있어보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보면 된다. 가만히 있어 법정갱신 가잖아. 그러면 4년 가잖아. 4년 되기 쪽 그자 3개월 전에 뭐다? 아까 2개월 전에 뭡니까? 야 나는 계약갱신 요건을 발동한다 하면 토탈 6년까지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물어보라 할게요. 야 이거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게가 법정갱신이가 물어봐가지고 계약갱신 요구로 가버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다 4년 뒤에 임대 입장에서는 뭐다 4년 뒤에 나갈 수 있고 그죠? 임차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인 말 안 하면 입국 잘못해서 보라니까. 잘못하면 야는 또 제단에 아이고 4년이라고 가지고 나가라. 근데 그동안 참 애무딱 하면 아주 2년 더 남았잖아. 야가 뭐라 하노? 뭐 계약갱신 요건을 네가 충분히 안 썼나? 아니 그 말 없길래 나는 자동 법정갱신인가 그걸 알았다 하면서 이자 계약갱신 하려고 한다 하면 또 2년 가져야 됩니다. 실제 이런 그렇습니다. 뭐 누가 만들었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머리 아프면서 든 간에 그죠? 뭐지 자연을 건드리면 안 되시니까 나 또 부숴야 되는데 전부 다 그죠? 자 임차인은 뭐다 만료 전 6개월에서 뭐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이 법정갱신하고 맞춘다고 이렇게 바꿨는 모양이야. 계약갱신 요구는 2개월인데 법정 1개월이면 문맥에서 안 맞잖아. 그래서 실제 뭐니 한 달 차로 되는 이건 법정갱신이니까 계약갱신 논란의 다툼이 있잖아. 남들이 이건 머리 썼는 거야. 그래서 같이 2개월 전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바꿨습니다. 임차인 만료 전 뭐다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그자 요거는 만료일 뭐다 6월부터 뭐다 2개월이 되기 전 2개월 그자 만료 6월에서 2개월 되기 전입니다. 이익입니다. 이 상가는 상기지만 뭐다 주택은 이익입니다. 이익이. 관련 이익이고 임차인 부정임차 합의 상당 보상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전대 임차인 주택 고의나 중대한 관련 중대한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과실로 파손했잖아. 그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뭐합니다. 중과실 그죠? 중대한 가실로 파손했을 경우입니다.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철거나 재건축 출전 쳐놓으시고 그러고 시옷이 중요하죠. 임대인이 뭐다? 직접 거주입니다.
이런 경우도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뭐다? 직접 거주고자. 임대인이 직접 거주입니다. 6번도 별표나요. 6번도. 5번, 6번이 원래 신설되잖아. 그죠? 6번도. 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즉, 거절 당시의 월 차임의 3개월 분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가 갱신 거절을 안 당했으면 뭐다? 이런,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봤을 거 아이가? 그래서 그 손해를 네가 내놔라 이 말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 말입니다. 거절 당시에 월 차임의 3개월 분이라든지 임대 환산 월 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의 뭐다 2년의 차액분이야. 2년의 차액분. 왜냐? 새로 속된 말로 옵니까? 네가 이임대차 해서 날 쫓아내고 새로 이임대차 해서 뭐다? 네가 돈을 더 받아 묻을 거 아이가 이 말이야. 내한테는 계약기간 내니까 돈을 못 받아 묻으니까 더 받아 묻을 거니까 그 차액분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날 쫓아냈으니까. 뭐 먼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 한산 월 차임과 거절 당시 한산 월 차임 간의 2년의 차액분. 2년이야 2년. 그죠? 이거는 만약 시험 내면 그대로 뺏깁니다. 그대로. 그죠? 우리가 원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 분인데 뭐 2개월 분, 6개월 분 틀릴 것이고 그리고 임대 한상 월 차임과 거절 당시 한상 월 차임 간의 3년의 차익분이나 1년의 차익분이 아니고 2년 그죠? 다음 소액보증금 잘 아시잖아. 그죠? 최우선 변제금은 우리가 토지나 건물 모두의 한가대금에서 뭐다?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상가는 원래 3분의 1이었는데 상가도 뭐다? 2분의 1입니다. 이 말은 최우선 변제권이 뭐다? 그것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구 나올 수 있나 없나? 여러 가구 나올 수 있잖아. 있기 때문에 뭐다? 하다 그게 경매 넘어갔잖아. 그럼 뭔말로 최우선 변제권도 안분배당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이건 가혹하다. 하다 보니 최우선 변제권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아가라. 초창기로 주입부에 많이 내는 것이 그러니까 주택과 대지의 모두 한가대금인데 뭐 주택의 한가대금, 토지 제외 적어 놔두고 뭐 틀립니다. 주택과 토지 모두의 한가대금. 그러면 금액이 아무래도 커질 거 아니요. 그럼 그래서 금액 커지면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안정적으로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뭐만 작았죠? 그래서 2분의 1의 범위 내입니다. 중요한 건 주택, 대지가액 제외 아닙니다. 제외 아니고 포함에 동그랗게 쳐놨어요. 초창기 주입법에서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다음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에 보입니다. 금액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우리 상가는 우리가 바로 보면은 저 뒤에 바로 보면 상가는 우선 변제권에 대한 금액이 또 나옵니다. 9억 초가 나오잖아. 그 주택은 우리 우선 변제권에 대한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최우선 변제권 옆에 그냥 우선 변제권에 의한 상한 금액은 없습니다. 주택은 뭐예요? 주택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최우선 변제권이죠. 주택은 뭐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에 의한 뭐다? 상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에 의한 상한 금액 있잖아. 서울 있잖아. 얼마입니까? 1억 5천 초과했을 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 못 받겠죠. 상가는 뭐다? 주택인 건데 뭐란 말이요? 우선 변제권에 의한 상한 금액이 없단 말은 100억짜리 전세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나 안 되나?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상가는 뭐다? 9억을 초과했을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데 그죠? 그래 보시면 돼. 자, 서울특별시는 뭐다? 1억 5천만 이하 중에서 뭐다? 5천만 원까지 그죠? 5천만 원까지. 가밀 억제권역하고 세종, 용인, 화성 갈로 안에 그건 뭐 들어가겠노? 새로 좀 얼마 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고? 김포야, 김포. 김포시입니다. 서울하고 수도권 일대는 뭐 다 DB다. 김포 얼마 꼴짝인지 알아? 안 가봤지? 완전 꼴짝인데, 와, 그것도 뭐 5억, 10억이 뭐 갖다 보놨답니다. 그지? 근데 김포공항 아이가 얼마나 변들이면 공항 생겼다. 그러면 김포공항이 김포야, 김포. 그것도 가면 뭐 10억, 20억 하니까 기가 찰, 좀 머리 아프고 맙시다. 그죠? 김포시, 그죠? 1억 3천만 원 이하 중에 뭐다? 4,300만 원까지입니다. 우리 그 금액만 하면 됩니다. 우리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시는 뭐다? 안산, 파주, 광주, 그 갈로는 뭐겠어요? 이천하고 평택시입니다. 최근에 바뀌었죠. 이천하고 평택시는 7천만 원 이하 중에 뭐다? 얼마입니까?
2,300만 원입니다. 2,300만 원. 그죠? 단 그 밖의 지역은 뭐다? 6천만 원 이하 중에서 2천만 원까지입니다. 오래 보시면 돼. 자, 요 금액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죠. 금액은 이제 원래 바뀐 지 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뭐다? 금액은 낼 가능성이 좀 있지. 그죠? 우리 민법은 뭐다? 뭐 판례라든지 뭐 잡단 이런 거 한두 문제 뺏길지 몰라도 중개법은 딱 한 문항이 선택됩니다. 거의 90% 금액에서 많이 좌우냅니다. 금액에서 많이 뺏기냅니다. 물론 이론도 낼 수 있겠지만 금액, 특히 원래는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뺏기는, 아니면 뭐다? 계약 갱신 요구 그 둘 중에 하나 안 나오겠나. 그래서 뭐 그걸 중심으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확정일자인은 우선 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을 갖춘 경우 선순입니까? 후순입니까? 후순이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받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도 별표나 이것도 크게 쏘지 안 달았는 거니까, 이제 금융기관도 뭐다? 우리가 임차인을 대신해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받습니다. 그죠? 은행의 부실을 방지하겠다 하는 취지겠지.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대출 같은 거 전세금 대출받을 때마다 새 임대한테 가지고 뭐 서류 도장책 하나 좀 이겁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가져간다 하는 거 다 그겁니다. 그거.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자 범위에 출전해서 우선 변제권 승계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건 2번 3번은 별표를 꼭 해놔야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우선 변제 행사도 틀립니다. 갈로 안에 불가야 불가. 그 밑에도 뭐다?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 행사 위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나 없나? 뭐합니다. 불가입니다. 그럼 임차인 얼마나 너무 당황스럽겠노, 그죠? 예를 들어서 막말 이렇게 계약 해제법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은행이 막 임차인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임차권 뭡니까? 우리가 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든지 대항요건 말소된 경우도 뭐다? 은행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이건 우선 변제권이 금융기관 승계가 안 됩니다. 꼭 좀 알아놓아야 되고. 다음 차임증감 청구권은 뭡니까? 증액시 보증금 또는 차임이 얼마입니까? 그 100분의 5입니다. 시험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5% 같은 겁니다. 차임증감 청구권에 여러분도 안 배웠다 한다 할게네. 차임증감 청구권은 뭐다? 보증금의 뭐다? 5%, 20분의 1, 100분의 5 전부 같은 말입니다. 5%, 20분의 1, 100분의 5 같은 말입니다. 1000분의 50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위해 주는 게 아니고 친절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못 믿어봐 그렇습니다. 자, 고래 보시면 20분의 1을 초가 뭐하고 얼마 기간 이내에 재정에 불가합니까? 1년이야 1년. 그래 1년. 그죠? 1년 이내에 다시 정액은 뭐하고 월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 제한도 이것도 이런 거 이론적으로 잘 묻는 것도 있지만 계산 문제 묻는데 계산만 내려가면 머리 아픕니다. 이건 거지. 왜 기준금리가 2%니까 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차임 전환 시 연 몇 프로입니까? 연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뭐다 2%입니다. 근데 사실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게 기준금리를 뭐다 지금 딱 해서 뭐 1.25대 1차나 그러면 지가 정하면 됩니다. 기준금리 뭐다 뭐 3% 전제다 딱 적어보면 계산하기 편하게 나옵니다. 뭐만 알겠죠? 고려 보시면 돼. 이게 이 말입니다. 11번이 뭐냐 하면은 이거 막연히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해야 될까 아이가. 월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 제한이잖아.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자 뭐 보증금이 한 5억짜리가 원래 있어 치자. 근데 월세로 야 은행이 왜 돈도 안 주더라. 갑자기 또 뭐 이랬다 뭐 남편분 또 뭐 명예퇴직 해가지고 또 돈도 좀 목돈도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막 월세로 받고 싶을 수 있잖아. 결국 뭐다 보증금을 뭐다 만약에 한 3억 해쁘고 그죠? 맞잖아. 2억에 대해서는 뭐단 말입니까? 2억에 대해서는 뭐다 월세로 전환할 수 있잖아. 이걸 하는데 월세를 얼마를 받아? 내 마음대로 한 달에 200도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 연 10%도 얼마고? 그러니까 이 월세를 받잖아. 그러면 2억에 대해서 월세 받잖아. 연 10%도 얼마고? 2천만 원이잖아. 2천만 원 나누기 11을 받든지, 에이? 맞잖아. 또는 뭐단 말이면 기준금리 플러스 뭐다 2% 중에 높은 거가 낮은 거가 높은 거 낮은 거지 그죠?
낮은가, 이거 낮은 거,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뭐 3%짜, 그러면 2% 더해자, 그러면 5%야, 그러면 뭐다? 500밖에 되나? 5%면 1000만 원밖에 더 되란 말이야. 1000만 원에 대해서 뭐다? 나누기 10 아니다. 10이다. 연이야, 연. 신나게 계산해놓고 뭐다? 나누기 10 사는 거 사람도 아니다. 그 진짜로. 연이야, 연. 전부 연이기 때문에 뭐다? 나누기 12를 해야 돼. 12,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죠. 됐고. 이제 알겠죠? 월차임 전환시에 대한 산정률 제한 같은 게 알겠죠? 보증금 중 일부를 뭐다? 월세를 받고 싶은 경우 절약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보시면 돼.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뭐란 말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이면은 임차권 등기는 뭐다? 거주 이전의 기회가 보장이 취지야, 취지. 뭔 말인지 알겠지?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만약 세대기 뭐다? 바깥분이 바로 서울에 뭐 발령났다. 여기서 대학 요건을 상실할 수 없잖아. 보증을 받아 나가니까 돈을 안 주는, 줬을 경우 신경 쓸 거 없잖아. 줬을 경우는 여기 대학 요건을 상실하면 안 되니까 임차권 등기해놓고 서울에 있는 뭐다 퇴거하면 여기선 임차권 등기했는 그걸로 뭐다 말이요. 대학 요건은 학적일자 그대로 인정 다 받습니다. 서울에 다시 또 대학 요건을 또 갖추면 되나 그죠? 그런 취지입니다. 즉 거주 이전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임대차가 종료 후에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차 종료 후입니다. 중요한 건 임대차 뭐다? 종료 후 그자? 종료 후 그자? 종료 전은 안 됩니다. 종료 후. 자, 임차권 등기 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취득 시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설명이 더 빠르다. 이거 하는 거 어렵나마는 그자? 이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이 뭐단 말입니까? 그 쉽게 말해서 뭐다? 세대기 내 집에 2010년도에부터 세입자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야. 오늘 2021년 뭐다? 8월 21일 날 뭐다? 임차권 등기가 격려됐다 치자. 그럼 뭐다? 오늘자로부터 뭐다? 대항 요건하고 확정일자를 인정받는 게 아니고 2010년 뭐다? 그때 살았는 그때부터 뭐다?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 이 친구 2010년도에 1월 1일 살면서 뭐다? 아차하고 뭐다?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을 수 있잖아. 와, 뭐 놀래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다 말이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새로이 부여집니다. 결국 대항 요건만 인정해주지 우선 변제권 인정 못 받겠지. 예를 들어 말이야. 그 전에 저당권이 치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없을 경우는 관계없으면도 그자 저당권이 앞에 이미 들어왔을 경우는 밀리겠지 그자. 근데 처음부터 뭐다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다 찍었을 때는 뭐다 당연히 그대로 유지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고 갖추고 사신 분 자기 권리를 뭐다 똘똘히 갖춘 사람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안 갖춘 사람들은 뭐다 지금에서부터라도 새로이 부여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갖춘 사람은 갖춘 대로 인정해주고 안 갖춘 사람은 뭐다 지금부터 새로이 부여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전에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고 임차권 등기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는 뭐다 최우선 변제가 있나 없나? X입니다. X 그죠? 그리고 우선 변제권 되나 안 되나?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자, 내 집이 임차권, 자, 세대기 이제 임차권 등기 격려했다. 그럼 내 집을 등기 얻으면 되면 임차권 등기 돼 있는 거야. 내 뒤에 훈남이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한테 뭐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보고 들어왔잖아. 보고 들어오면 은행이 저당권이 못 해놓고 이제 은행은 빙시가 돼. 그 뒤에 계속 짜고짜 후배나 선배한테 가지고 다 그만 돌아가지고 은행 뭐 돈 먼저 받아가게 하겠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미 선순위를 못 이기니까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를 못 이기잖아요. 후순위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지 선순위를 못 이기잖아요. 그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를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해줘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준다고. 시장이 혼란이 안 될까 이거 그죠? 이걸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해줘 버리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 가능하나?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임차주택권의 승계야.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는 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없는 경우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있는 경우는 뭐다? 상속인이 당연히 가정공동사를 하고 있을 경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승계하면 되고,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는 뭐다? 사실혼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이촌 이내의 친족. 부부는 몇 초입니까? 무초이다. 무초. 왜 무초인지 알아요? 다 갈았으면 남대니까 어차피 뭐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다 이 말입니다. 이촌 이내의 친족, 그죠? 공동, 그죠? 상속권자 없는 경우는 뭐다?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 공동생활이, 공동생활자가 뭐다? 단독 승계합니다. 밑에 1개월, 2개월로 시험 냈습니다. 틀립니다. 1개월 내에 포기 가능하단 말은 뭡니까? 우리는 권리를 승계받으면 의무도 승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뭐다? 권리를 승계받잖아. 의무도 승계받아가지고 뭐 노름빛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다 의무도 승계받기 때문에 치아라 보증금 받으라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스스로 뭐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1개월 내에 포기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시고. 다음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것도 중요하다고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령및실무는 위원회가 뭐다? 4개 나옵니다. 위원회가. 주택임대차위원회, 그리고 상가임대차위원회, 그리고 주택과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공인중개사 뭐다?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협회의 뭐다? 공제운영위원회, 그죠?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이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일 처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어디에 둔답니까? 어디에 둘 수 있답니까? 국토교통부, 그죠? 자, 우리 보면은 위원회야, 위원회, 그죠? 위원회는 뭐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뭐다?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협회의 공제운영위원회, 그리고 주택하고 상가 각자입니다. 임대차위원회, 그죠? 임대차 숫자 달라 그래요. 위원회. 그리고 주택 상가 숫자는 같습니다. 이건 분쟁조정위원회는 숫자 같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상가임대차위원회 숫자 다른 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명은 9명, 15명, 그죠? 주택 상가에 뭐다?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나는 그 이유를 압니다. 왜 숫자 다른지. 뭐 뻔하잖아. 위원장이라든지 그자 위원 교수 하나가 뭐 자기 챙겨줄 나가 있는데 야, 너 이거 다 돈 주거든요. 위원회가 다 돈 줍니다. 회의 수당부터 해가 가만할 거 없습니다. 1년에 그냥 솔직히 뭐 작게는 뭐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씩 그자 다 돈 받아 먹습니다. 회의 수당 그지. 자, 주택하고 뭐다?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어디고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중요한 거는 국토교통부에 줄쳐놓고 둔다가 이거 뭐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그죠? 이거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 규정이 없다는 말은 연임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죠? 연임 규정이 없다 뿐이지 연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실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문에는 없다 이 말이야. 뭐 연임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뭐다 운영위원회는 다 연임 다 되는 조문 자체가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뭐다? 조문 자체에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 없단 말은 안 된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 통상 되는 걸로 보이죠. 일단 연임 규정이 없단 말이지 연임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연임 규정이 없다 했다. 연임이 안 된단 말 아니야. 그래 꼭 좀 보시고. 숫자 인마 몇 명입니까? 위원장 뭐예요? 뭡니까? 1명을 제외가 포함이가 포함한 몇 명 이상 몇 명 이내입니까? 7명 이상 뭐다?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뭐다? 11명 이내입니다. 7명 이상 뭐다? 10명 이내 고정하고 요거 말은 위원회 다 끝납니다. 그리고 협회 공제 운영에는 뭐다? 이건 협회에 둔답니까? 둘 수 됩니까? 둔다. 연임 다 됩니다. 밑에 연임 다 동그라미 쳐서 다 연임되면 다 원래는 다 됩니다. 위원회 연임이 다 됩니다. 이거는 뭐다?
협회 공제 운영위원회는 위에 몇 명입니까? 위원 19명 이내가 끝입니다. 이거는 왜 위원장과 뭐 부위원장 이런 거 없나? 이건 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 호선.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합니다. 다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다? 이건 법무부에 둔답니다. 법무부에 그죠? 둘 수 있다가 둔답니다. 연임 당연히 됩니다. 주택하고 상가인데 주택은 뭐단 말입니까? 9명 이상입니다. 자, 이건 9명 이상 몇 명입니까? 15명 이내입니다. 당연히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 그죠?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아홉 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고, 상가 임대차 위원회는 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이건 10명, 10명. 10명 이상 뭐다? 15명 이내입니다. 10명 이상 뭐다? 15명 이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10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둘 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합니다. 주택과 상가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뭐다?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이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는 한국감정원으로 바뀌었죠. 한국감정원은 둘 수 있다겠나 둔다겠나? 이건 두어야 한다면 둔다면 둔다. 다만 시도에는 뭐다? 둘 수 있다. 얼마나 냅니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몇 문항 나오는 하지만 내려고 하면 다 낼 수 있죠. 시도에 두어야 한다 하면 또 틀립니다. 시도는 둘 수 있다고, 감정원이나 토지주택공사는 두어야 한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죠?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은 이거 몇 명입니까?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이거는 뭐다? 5명 이상, 그죠? 30명 이하입니다. (5명) 이상 뭐다? 30명 이하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 중개법령 실무 전체의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 다 걸릴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그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영업용 건물에만. 그러니까 동창회나 뭐 종친회, 학교 이런 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고, 개인 법인 불문. 우리 주인법은 원래 법인은 불문인데 우리가 소규모 우리가 그러니까 그저 서민들을 뭐다 주거 생활을 안정을 하는 뭐다 뭐 대한주택공사라든지 중소기업은 뭐다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보지, 주택은 원래는 법인은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상가는 뭐다 개인 법인 다 됩니다. 미등기 전세에 적용되고, 갈로 안에 뭐겠어요? 채권적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뭐다? 이건 안 되죠. X입니다. X. 그죠? 임대차 보호법 적용 못 받습니다. 대항 요건은 뭐예요? 건물의 인도 플러스 뭐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다음 금액,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서울, 이거는 우선 변제권에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서울 얼마입니까? 9억. 가밀억제권자 거기 뭐예요? 부산광역시입니다. 원래 부산광역시하고 세종, 파주, 화성이 뭐다? 우리가 최우선 변제가 좀 달라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 가밀억제권자하고 부산광역시는 뭐다? 6억 9천만 원입니다. 6억 9천. 여러분 빈칸 다 메어봐야 돼요. 원래는. 광역시 얼마입니까? 10달 동안 공배가 최우선 변제 웃으면 금액 다 공부 안 하면 문제 있지 않니? 5억 4천, 5억 4천. 강사는 나는 까먹어도 됩니다. 이건 규정이니까. 학원 강사는 이런 이해시키기 목적이지, 책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 내용을. 그죠? 나는 까먹을 수 있으면 나도 헷갈립니다. 막, 그지? 아우, 잘 바꿔적기 볼게는 막. 그죠? 5억 4천만 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뭐다? 3억 7천만 원. 존속기간은 뭐다? 1년, 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이고, 당연히 임차인의 1년 미만은 주장이 가능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뭐 이건 너무나 이건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죠. 상가임법이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거의 정착됐습니다. 3기의 차임 연체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3기 똑같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뭐다 대부분 철거, 쌍방 합의에 대한 상당한 보상 그자 그런 거. 규정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뭐 설명할 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조문을 그대로 던집니다. 시험 치면 만약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최장 기간은 뭐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 제외겠나 포함이겠나? 포함한 몇 년 이내입니까? 10년이야 10년 그죠? 그것도 이게 첫해 상가 임차 보호법에 나오는 문제 이겁니다. 최초의 임차 기간을 제외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가 냈는 게 첫해 그거 냈습니다. 실제로. 포함한 뭐다? 10년 그죠? 다음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임대 건물 가액 이거 마찬가지다. 대지 가액 제외겠나 포함이겠나? 포함이야 포함.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포함한 뭐다? 2분의 1의 범위 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 범위 이거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서울 얼마입니까? 6,500 중에 얼마겠어요? 2,200입니다. 그리고 가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중에 뭐다? 1,900만 원까지고 강력시는 뭡니까? 1,300만 원까지고 3,800 중에 그 밖의 지역은 뭐다? 1,000만 원까지면 1,000만 원까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건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상임법에서는 이걸 한번 봐줄 만해요. 아니 뭐 이게 지명이 안 나온다 하지만도 쫄리가지고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부산하고 있잖아. 세종 파주 화성입니다. 부산하고 뭐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부산하고 그죠? 우리가 세종 파주 화성입니다. 부산은 뭐다? 우리가 우선 변제권하고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부산이 우선 변제권에는 상임법에서 강력시권이가 가밀억제권형이가 이 금액이 가밀억제권형 금액을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산이 보자마자 한때 우리가 참 진짜 맞아 다 뭐 그런 시장이 너무 교란돼가 뭐 내가 시장 질서를 교란을 막기 위해서 정의롭게 가지고 부산 센텀을 안 사는 건 아니지만도 그죠? 한 10년 7, 8년 전에 뭐다 부산 센텀이가 있잖아요. 일본 아들하고 중국 아들 와가지고 삭슬었을 때 그때부터가 부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산의 가격이 뭐 서울 강남을 거의 뭐 위협할 정도로 가격이 한번 올라져 있습니다. 그지? 그랬을 때 그래서 이때 부산이 너무나 뜨니까 뭐다 부산을 뭐다 금액을 높이었다 이 말이야. 상가 임차 보호법에서 뭐다 우리가 그 가밀억제권역에 부산을 적용시키겠다 이 말이야. 금액을 부산 원래 강력시잖아. 근데 최우선 변제권에는 뭐다? 부산 원래의 강력시 그 금액 적용시킵니다. 뭐 뭔지 알겠지? 세종, 파주,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선 변제권에는 야를 뭐다? 강력시였습니다. 금액을. 전부 다 이 보면 이 지명 자체가 부동산이 뭐다? 열기가 뜨거운 데입니다. 불장인 지역들, 불장인 지역 그죠? 세종, 파주, 화성은 뭐다? 우선 변제권은 강력시권에 들어가고 최우선 변제권에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우리가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요 차이 그죠? 그 말입니다. 그걸 한번 알아두시라 그 말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뭐다? 세종, 파주, 화성이 뭐다? 그 밖의 지역인 3천에 1,000 그걸 받는다 이 말이야. 뭐 뭔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또 부산도 뭐다? 요 강력시 여기 3,800에 최우선이 1,300이다 이 말이야. 근데 우선 변제권 둘 다가 뭐다? 부동산은 불장이니까 전체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부산은 우선 변제권은 뭐다? 강력시 금액이 아닌 가밀억제권형 금액으로 올렸고 그죠?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도 우리가 그 밖의 지역 금액이 아니고 뭐다? 우리가 강력시 금액으로 세종, 파주, 화성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상가는 뭐다? 대항요건 플러스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뭐 차임 증감청은 마찬가지입니다. 차임 시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5%를 초과 뭐하지요? 그리고 증액 후 뭐다?
1년 이내에는 다시 뭐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주택과 다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뭐다 일부를 이건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연 12%입니다.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뭐다 4.5배 중 낮은 것이야. 낮은 것 그죠? 4.5배 중 낮은 것입니다. 꼭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 나머지는 뭐 큰 그게 없이 될 것이고. 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보호에서 그자 요 줄치가요 6개월 전부터 요게 중요합니다.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한번 3개월 전에 했는데 너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뭐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다. 요 규정 앞에까지만 해도 3개월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뭐다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뭐다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뭐다 임대인 네가 협조해란 말보다도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겠지 그죠? 6개월 전부터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6개월 이거 알아놓으면 됩니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이런 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전통시장은 됩니다. 전통시장은 뭐다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전통시장은 뭐다 우리가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단 말이 그 말입니다.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된단 말이 전통시장은 뭐다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즉 중대형 정포라든지 뭐 공유지사 및 물품 관리는 뭐다 권리금 보호를 안 준다 이 말이야 제외인데 전통시장은 뭐다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요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주택하고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자 주택하고 상가의 요거 적어 놓으세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건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뭐다?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이. 다음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지. 상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뭐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지문은 살포시네만 살포시 틀립니다. 이거. 야가 국토부 장관께도 뭐 전혀 손색 없는 문맥입니다. 그죠? 주택이나 상가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뭐다?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고려 보시고. 그럼 쉬었다가 뭐다? 우리 경공매 가볍게 마무리 짓고, 보따리 싸든지 마무리도 그 뒤에가 자료가 입찰 대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빡빡합니다. 그죠? 그 뒤에 작성 실무까지도 보고 갑시다. 그래 보고 뭐 앞에 중개법 좀 하든지 아니면 보따리 싸든지 그때 내일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뭐다 우리 마지막 경공매하고 입찰 대리 그죠? 두 문항이 거뜬하게 살아 있으니까 바짝 한번 달립시다. 그죠? 좀 쉬었다 할게요. 칠판 좀 쥐어주세요.